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기념식 참석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 전했나요? 네,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 네. 라고 운을 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요.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핵심 문장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도 5월 정신을 좀 계승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념사를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키워드로 이제 공백 없이 861자이고 분량은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에 기념사 중에선 최단 네. 약 5분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나온 단어들을 좀 세워보는 그런 분석을 해보면 네. 5월 5.18 이런 단어가 14번 가장 많이 언급됐고요. 5월 민주정신 이런 단어가 10번 이상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이상 언급된 단어가 광주, 국민, 용기, 희생, 영령, 인권, 계승 이런 단어가 언급이 됐고 그리고 아픔, 피, 항거, 헌신이라는 단어도 한 번씩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모욕, 폄훼, 훼손과 같은 역사 왜곡과 맞닿아 있는 단어는 등장을 하지 않아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총 분량으로 치면 200자 원고지 7장, 8장 분량. 이고 1997년에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던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는 가장 짧은 분량이었습니다. 자, 기념사 두고 호평하고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반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호평으로는 예. 5.18 세 단체 중에서 부상자회가 있거든요. 부상자회에 황일봉 회장이 좀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헌법 정신이라고 언급한 그 의미가 좋다라고 네. 예, 그렇게 언급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황 회장에게 앞으로도 계속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걸 전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5.18 유족회의 양재혁 회장은 예.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진실 규명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기념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네. 그 관련된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네, 지난 대선 기간 와중에 나왔던 공약이죠. 네. 그래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이 부분이 대통령 기념사에 들어갈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는 거의 없지만 근데 네. 그걸 가지고 개헌까지 갈 거냐 당장에 갈 거냐 이 부분에서는 할 거냐 말 그렇죠. 거냐. 좀 부정적인 네. 입장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미 헌법 정신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헌법 전문에 당장에 넣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또 풀이를 할 수도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기념식 연속으로 참석을 했는데 아마 보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계열의 네. 대통령으로서는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에 초기에 한번 참석을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국민의힘 계열 정부 전 정부에서는 이것을 재창하느냐 아니면 합창 재창 뭐 논란이 그렇죠. 계속 많았었죠. 네, 그냥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맡길 예. 거냐 이렇게 논란들이 다 같이 부르는 걸 재창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해에 윤 대통령 취임 후부터 재창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가 됐고 또 올해에도 윤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직접 했어요. 예, 예.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행
구체적 일정이 끝까지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광주행을 확정을 지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일정과 동선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2일에 출입기자단의 공지를 대변인실에서 했는데 네. 광주를 찾는다라고 공진을 하면서 동시에 엠바고 보도 유예를 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제 기념식 전까지 보면 광주에 간다는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도 인터뷰를 해보면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좀 확답을 좀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광주행을 두고 대통령 부처 간에 좀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사저널 기사로 밝혀진 내용이 네.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의 한 핵심 관계자가 행사 불참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G7부터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외교 일정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5.18 때 작년에 한번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일에 메시지만 내려고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까지도 했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광주를 찾아서 또 기념사까지 낭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참모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광주행을 강하게 추진했다 이런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매년 광주에 오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네. 아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행을 고집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약속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5.18 관련해서 네. 몇몇 인사들의 망언 논란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극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세적인 입장이죠. 네.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방문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을 맞아서 SNS에 관련 홍보물을 게시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진인데 논란이 됩니까? 네, 사진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고 하면서 보훈처가 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근데 이 사진이 이제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5월 정신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진의 어떤 프레임을 보면 예. 계엄군 쪽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그 각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관점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들이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누리꾼 반응이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좀 그렇다는 건데 네. 민주당도 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네요. 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네.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나라고 SNS에 글을 올려서 지탄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사진의 앞뒤가 바뀌어야 맞지 않는 사진은 쓰지 말아야 한다. 자꾸 관행적인 시선이 튀어나오니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보훈처가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자 다른 사진을 올리면서 사과 입장을 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사진을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게 밝혀졌습니다. 네, 2019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공식 트위터 역시 같은 사진을 게재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근데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트위터에 올라왔던 사진은 그 계엄군이 이제 사진의 하단에 보이거든요. 네. 계엄군 뒤통수가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 글자들이 좀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계엄군들이 조금 덜 두드러지는 그런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이 또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네. 그 안병길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사무총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아니 그때도 썼던 사진인데 똑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또 맞서서 비판하는 그런 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자,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 이달 초 북한 주민들이 어선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탈북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이 북한 주민들은 일가족 단위입니다. 아하. 가족 단위로 NLL을 넘어서 귀순했다라고 하는 거는 2017년 7월 이후에 처음에 거의 있는 처음 같네요. 6년 만의 일이라고 볼 수 예. 있고요. 일단 이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진 바는 있는데 이달 초에 서해 NLL을 넘어서 탈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상 병력을 투입을 해서 이 그 탈북 주민들의 어선에 올라타고 그다음에 검문 검색을 실시를 한 다음에 귀순 의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귀순 의사 밝힌 사람이 한 10여 명쯤 네.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10명을 그렇게 크게 넘지 않는 규모이고 이제 두 가족이다. 그러니까 두 가족 정도니까 10명 정도 네. 되겠네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과거에 비해서 탈북자 수가 좀 네.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2019년까지 매년 1,000명대를 네. 유지하는 탈북자 규모였었는데 2020년에 들어와서 229명, 2021년에는 63명, 그리고 2022년에 67명 이렇게 급감했거든요. 네. 이것은 북한의 국경 봉쇄 수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19겠죠.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음흠. 국경에 대한 통제, 봉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탈북민의 입국자 수가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례가 또 나온 것은 굉장히 식량난이라든지 네.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쇄를 했는데도 일가족 단위로 탈출을 한다라고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G7 정상회의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맹을 깨고 정찰 위성 시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게 내달 말에 다음 달에 네. 발사할 수 있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5월 17일에 북한 당국이 예. 밝히기로는 군사 정찰 위성 1호기의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4월 18일 지난 4월 18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일 내에 발사 준비를 끝내라 지시를 했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린 것이죠.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발사 명령을 내리는 것 이것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당장이 이제 5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일본에서 G7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을 겨냥해서 정찰 위성 시찰 모습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돈봉투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오늘 검찰 조사 받는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이성만 의원을 피의자 네. 신분으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전달 의혹에서 이제 중간 과정에 관여한 그런 네. 혐의를 받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이 관여자 중에서 이제 의원으로서 중책을 맡았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이 일단은 먼저 소환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돈봉투 수사한 받은 수수한 국회의원들 숫자 신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검찰이 파악했느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조금 알려진 바로는 검찰 관계자 얘기로 돈봉투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특정을 포함해서 네.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됐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 소환을 신호탄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검찰이 특정을 해온 의원들에 대해서 속속 수사가 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입니다. 대법원 네. 확정판을 받고 구청장직을 잃게 됐네요. 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예. 지난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특별감찰반 반원이었다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를 했는데 네. 이 폭로한 사실들 중에 일부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고 이것을 누설한 것은 유죄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군요. 그렇죠. 예. 그 취지로 1심, 2심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하.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어떤 죄목이든 간에 집행유예 받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직을 예. 상실하게 되는데 집행유예가 붙어 있지만 어쨌든 징역이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이 구청장직도 공석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선이 열리는 겁니까? 네, 일단 재보궐 선거가 올해 10월에 열릴 것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10월달. 이게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에 재보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미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임기가 남았을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뽑아서 잔여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올해 10월에 강서구청장을 새로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 공천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네, 김선교 의원과 회계 책임자 네. A 씨가 당시 총선에서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서 모금을 하고 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네. 김선교 의원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본인은 무죄인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법에 보면은 배우자라든지 회계 책임자라든지 이런 관계자가 일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될 경우는 그 후보였던 사람도 그렇죠. 같이 처벌받는. 본인은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그리고 그렇죠. 회계 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 벌금.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처벌은 피할 수 있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선교 의원은 무죄가 나오긴 무죄 했어요. 받았는데. 근데 회계 책임자가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면 이 선거는 잘못된 선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김선교 의원 또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런 결과를 또 맞이한 거죠. 참고로 이제 회계 책임자는 이제 벌금 받았습니다. 네, 벌금형을 예, 받았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인가 네네. 받았는데 자, 이 또 지역구가 여주 양평인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재보궐을 하지는 않겠네요. 아직 이제 내년 선거하고는 1년 안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공석으로 놔둔 채로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네. 계속해서 일단은 그 지역구는 공석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뽑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